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면접이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풀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좋습니다. 면접을 처음으로 제가 오래 설레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뭐 1분 스피치 할 때도 자동차는 설레입니다.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면접은 빨리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김도연 선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명쾌하게 좀 써라. 이렇게 막 너무 배경 설명이 많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김도현이고 취업이 목표면 지금 전공 가지고도 분명히 취업할 수 있을 텐데. 제 분명 지금 전공 가지고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네. 네, 앉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 네. 네, 바로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외모를 갖고 계신 네. 김세준 삼촌께서 먼저.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1분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 현재 24살 편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편입학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문과였는데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수학까지 저는 같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과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 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편입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편입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편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편입을 선택한 것이지 편입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가 뭐라는 거죠? 목표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이공계 이제 자동차 연구개발 쪽에 취업을 하는 게 지금 저의 목표고 그러니까 취업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네, 연구개발이 목표인가요? 취업이 우선순위 목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쪽이 제 2순위 목표입니다. 직장이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취업을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는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일단은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질문은 좀 정확한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좀 있는가.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면은 좀 규모가 있고 연봉이 많이 주는 직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는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염두하고 지금 지원을 했는가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취업이 목표면 지금 전공 가지고도 분명히 취업할 수 있을 텐데. 제 분명 지금 전공 가지고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호텔리어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회사 가고 이제 호텔 들어가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하루 마치면은 퇴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계속돼서 나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다음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가지고서는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왜 나는 호텔리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랑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성 때문에? 네, 호텔리어라는 회사에서도 만약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서 저한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요구받은 게 회사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회사 생활이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상대방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가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에서 실제로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보자 하는 건데 약간 답변을 봤을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모호하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뜻이 정확하게 좀 통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일반적인 답변이라면 회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수용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보면 중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혹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는 사실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잖아요, 현대차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측면을 좀 전문성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느낌을 원했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꿈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지금 편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냥 냅둡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저한테 지금 필요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도현 씨가 왜 저렇게 말을 길게 할까? 근데 그 길게 하는 게 구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길게 하는 게 더 멋지고 지적이라고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어쩌면 더 많이 들어주고 핵심을 단순하게 짧게 하는 걸 더 지적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바로 수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기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 관련된 기술이 이제 새로 자동차에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편적인 예로 소니가 원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사례 같은 게 되게 너무 뻔한 이야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마치 혼자만 이것을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처럼 이야기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냥 AI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만약 사용하게 되면은 올바른 선택들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AI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나타가 독일의 3사의 자동차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션도 이제 이동을 하였을 때 소나타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대답을 하면서 아차 싶었던 부분이었고 왜 너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너무 반성해야 돼. 왜 이렇게 안전하지도 못하고 저거 한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만난 지 1주년이 돼서 네. 도현 씨가 이렇게 뭔가를 이제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레스토랑도 예약해놓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6시 퇴근해서 가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오늘 다 야근입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7시까지 돌아오세요라고 지금 했어요. 본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연인 관계란 것은 저랑 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인 반면에 회사랑 저의 관계는 그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먼저 야근을 하고 대신에 저녁밥을 먹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대신에 내가 다음에 다시 만나서 제대로 이벤트를 하고 대신 이번에 화 난 거 내가 정말 제대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여자친구의 의사를 물은 다음에
그리고 의사를 물은 다음에 소설을 쓰고 그런 걸 좋아했었으니까 뭐 여자친구를 회사로 데려온다라던가 옆자리에 앉혀서 보게 한다라던가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일을 하고 여자친구는 전화로만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연구라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라는 것은 고객의 인사이트를 찾아서 고객도 몰랐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의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1주년 기념이 물론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지만 그게 꼭 그 날짜여야 할 물론 그 날짜에 하면 정말 좋겠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이벤트를 뒤로 미루고 여자친구의 네. 마음을 그렇게 못 읽는데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자동차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달에 한 몇 권 정도의 책을 좀 읽으시죠? 원래 제가 한 달에 이제 5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는데 최근에 2권 정도로 줄었습니다. 보통 어떤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으십니까? 보통은 소설책을 많이 읽는데 소설책 중에서도 이제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뒤에 잠깐 나와 있는 그런 줄거리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제가 흥미있는 것들을 읽고 있는데 소설 외적으로 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본 적 별로 없으십니까? 철학이나 그런 관련 뭐 철학이든 무슨 경제든 뭐 과학이든 네, 그런 쪽으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본인 그렇다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은 무엇이었죠? 영향을 주었던 책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이제 레볼루션 3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유행했던 책이었는데 그걸 읽고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든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이 다른 무언가를 또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열정을 가지게 된 책입니다. 그 이후로 영향을 주었던 책은 없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 책만큼 영향을 준 책은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자신의 꿈이 원래 소설가였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책을 좀 얼마나 많이 읽는가를 한 번 정도 궁금해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좀 유추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소 너무 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소설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고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면접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직장이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나타가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션도 이제 만난 지 1주년이 돼서 네. 6시 퇴근해서 가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오늘 다 야근입니다. 본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말이 너무 귀엽네요. 제 양말을 못 나 봤는데 같은 양말이 땡땡이분이 아 너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꾸 네. 얼굴 보느라고 제가 많은 그러니까 걸 질문을 못 못 같은데요. 우리 삼촌 어떻게 보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주시고 평가 점수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가 점수 제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회장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네, 평가를 그럼 먼저 아니, 그러니까요. 네, 먼저. 네. 정신이 없네요. 좀 저는 뭐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보면 굉장히 좀 예의 바른 친구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약간 좀 뭔가 가르치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본인이 너무 많은 걸 지금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너무 길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쨌든 면접은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의 내용들을 핵심을 찝어서 말을 해주는 건데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해서 약간 말할 때 너무 이야기 너무 길어지고 좀 늘어지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말할 때 너무 지나치게 지금 빨리 말하고 있는 것도 좀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 얘기해 주시는데요 지금.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갑자기 회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 삼촌은 어떻게 보셨는데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어수선하죠. 어수선해 보이죠. 일단 말을 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그게 다 그런 거일 거예요. 막 손 이렇게 자주 쓰는 거랑 말이 빠른 거. 그 다음에 장황하고
뭔가 핵심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점수를 얼마를 주실 겁니까? 아, 저는 C 마이너를 주겠습니다. C 마이너. C 마이너. 네. 불합격. 그러니까 불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C를 가능성이 준 거는 이제 좀 노력한 거라든가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고 뭔가 하려는 그 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 지금 고민하는데 C 마이너를 줄까 아니면 딥불을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C 마이너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뭐 현대자동차의 연구직에 만약에 입사하는 면접이었다면 네. C C 마이너. 마이너. 약간 A 바른 어떤 태도, 앞뒤가 굉장히 A 바른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좀 면접 그 자체에서는 어떤 좀 정확히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아서 좀 C 마이너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전 무지 고민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호감형에 상당히 빨리 하세요. 빨리 이제 말씀하세요. 배려를 주는 그래야 건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왜 그러십니까? 그 얼굴도 부분은- 빨개지셨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합격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C 마이너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친구는 아직 준비할 그렇죠. 게 한 2년 정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면사포 이 삼형제가 삼남매가 예.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오면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그래서, 걸 네. 얘기해서 얘기를 좋을 많이 것 해줘요. 같아요. 네네 그런 형식으로 좀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줄까 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네 도현 씨.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인지 일단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호감형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강조하고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에서 경영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동차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현대차를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면접 끝나고 나니 어때요? 홀가분하죠? 긴장했어요? 네, 홀가분한 점도 있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횡설수설 말을 한 것 같아서 네, 되게 좀 후회도 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후회돼요? 말을 제대로 못한 점. 그래도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면접.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항상 처음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나가고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고 나니까 궁금한 점들이 막 생기지 않았어요? 네, 네.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질문이 지금 여쭤봐도 네네. 네. 먼저 제가 만약에 이제 학교를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어떤 그 도달점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인지. 일단은 이제 어떤 전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공 분야에 필요한 기사 자격증 같은 걸 좀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솔직히 약간 이게 자격증이 크게 이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네. 공대생들은 그래도 기사 자격증이 있게 되면 여러모로 효용성도 되게 높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또 해외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워낙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어떤 언어 한 가지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좀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를 시켜볼 걸 그랬네요. 아 그렇네요. 깜빡이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늦었습니다.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요즘에 공대생들도 보게 되면은 캡스톤 디자인 이런 걸 좀 많이 하면서 네. 그 4학년 때 좀 많이 하면서 나중에 특허 같은 걸 많이 하는 친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회가 된다면 좀 참여를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면 좀 더 늦은 출발이지만 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진지하게 열심히 해준 우리 네. 학생회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제 아까 제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그 구체성을 제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뭐가 아주 있을지. 쉬워요. 경험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경험.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장점이 끈기입니다.
이 끈기는 뭐뭐 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말고 네. 저는 장점이 끈기입니다. 일례로 3학년 뭐 1학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구체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숫자라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면 그게 구체성인 거예요. 네. 네. 좀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지금 말이 길어요. 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좀 시간 내에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면접에서 좀 필요한 스피치라면 한 20초에서 한 40초 사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말들이 대부분 20에서 40초 정도에 됐었어야 되는데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좀 길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핵심을 더 잘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면접관들이 1분 이상 넘어가는 걸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냥 끊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그렇죠. 기다려줬던 거는 워낙에 호감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배려하는 게 막 보이고 너무 진지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중간에 말을 끊으면 되게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끊은 거지 내용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못 끊은 건 아니에요. 네. 네. 몇 번 끊고 싶은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니까 그 강점 안에 단순하면서도 구체화시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만약에 결론을 뒤에 두면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결론 못하고 그냥 그 답변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앞에 두시고요. 네. 신기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루 일과 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면사포 팀에서 갔을 때 네. 그때 대답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정말 진정성 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면접장 아마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면 아, 내가 저렇게 빠르게 했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제가 지금 만약에 학교를 합격하게 된다면 제가 1학년부터 전공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이제 과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저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계절 학교를 통해서 이제 2년 안에 빠르게 다 이제 과목을 듣고 학교를 졸업하느냐 아니면은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전공을 이제 들으면서 계절 학기를 듣지 않고 방학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디자인 이런 특허나 그런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어느 쪽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질문 있죠? 네. 그런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인 거고 구체적인 말인 거예요. 앞으로도 답변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주 질문 마음에 드네, 그죠?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은 이제 사람의 역량과 이제 학습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또 의외로 난 문과 출신이었지만은 의외로 흡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또 잘할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인 이제 공대생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자기 전공의 적성에 맞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기 자체가 굉장히 허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전혀 새로운 분야가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깍깍 채워서 듣기에 아마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러다 보면 나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한 3년 정도는 잡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이 좀 되긴 하거든요. 저도 좀 편하게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하면 체해요, 체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개인적으로는 근데 반드시 연구개발 쪽으로 꼭 가야 되는가 그건 뭐 제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본인이 책도 많이 읽었었고 그 다음에 뭐 소설가가 되고 싶었었고 좀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영어 마케팅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왜 접으셨나요? 취업 때문에 접으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를 느꼈었고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끝까지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지원자들 이렇게 직무 적성 검사를 한 다음에 지원한 분야랑 적성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다른 부서를 이렇게 그렇죠. 제안을 해요. 아, 당신은 연구개발 지원했는데 오히려 영업 쪽이다. 그래서 영업 쪽에서 면접 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부터 이렇게 그 화면 같은 걸 보면서 저분은 영업이나 마케팅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현 씨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도전하는 대로 우선은 편입하는 부분 해서 연구 쪽으로 가보면서 그 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다 전부 질문을 해드린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 한마디씩 네. 좀 해주면서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짓도록 할게요. 네. 우리 회장님. 잠깐 면접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네.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그 소나타하고 뭐 독일 3사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을 얘기했었는데 좀 약간은 너무 회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션도 이제 이동을 하였을 소나타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비판은 수용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좀 그 사람한테 너무 찔리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회사에서 오게 되면 여기 그럼 오지 여기 못 들어왔냐 딴 데 가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항상 요약을 해서 짧게 말하는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제 회장님은 개인적인-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네. 삼촌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그 작년 말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현대차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랜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랜저는 우리나라 그 특히 가장들의 꿈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보상, 목표, 자동차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냥 현대자동차 정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현대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명 혹은 정말 이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연구개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아까는 일부 문자기소일 때 뭐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운명이 달린 곳에 내가 지원을 한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뜨거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관되게 칭찬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감형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네.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강조하고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호감형 안에 그 잘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겸손함 안에 본인의 자신감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겸손만 한 것도 호감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미소도 짓고, 네. 미소 짓고 웃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드러내고, 잘생긴 이마도 좀 드러내시고, 환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실 때 보면 좀 보여지는 부분에서 인사도 겸손한 건 좋은데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추후에 아마 면접을 하시게 되면 한 번쯤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실 때 계속 턱을 이렇게 좀 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턱을 내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민교수로 있는 국민대학교에서 경민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동차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졸업생들이 현대차를 많이 지원하기도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합격한 사람 중에 편입생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입을 했다고 마음을 이제 먹었으니까 이걸 끝까지 꼭 이뤄내서 꼭 현대자동차 직원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편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하는 회사에 꼭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